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강상구 조성주의 색다른 진보 정치 쾌걸 진보. 조성주, 강상구의 쾌걸 진보.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한 주간의 정치 사회 이슈를 모두 모아서 진보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상국 진보결집 더하기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일정이 그렇게 없더니 그러니까요. 단박에 그냥 해외 일정이 생겼어요. 네, 한달 얼마나 한 달 조금 안 되게 어딜 좀 다녀왔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네, 비웠을 뿐인데 네. 갔다 오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게 변해 타임머신 있습니다. 타고 갔다 온 것 같지. 그러니까요. 뭐 대한민국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수소폭탄도 하나 터지고 그 사이에 한반도는 늘 화약고야.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팟짱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돼가거든요. 1년 6개월 넘었거든요. 예. 근데 단 하루도 이슈가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매일 들끓는 이슈 속에서 누가 그러더만요. 웰컴 투 정글. 그렇죠. 환영해요 정글. 아니 이게 그 정치권도 네. 잠깐 자리 비웠는데 네. 굉장히 많이 퍽퍽 바뀌었어요. 변했죠. 예. 새 당이 생겼고 한 달 사이에. 예. 그러네 진짜. 예. 그리고 또 한 당은 이름을 바꿨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의당은 예. 분명히 3당이었거든요. 그래 맞아. 4당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출장 가시기 전에는 분명히 3당이었는데 순위가 밀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한 마음에 강상구 공동대표도 오시고 또 뭔가 좀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정의당 특집을 꾸며보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의당 요새 왜 이러나? 갑자기 두 분 동시에 진짜 재밌다.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거는 정말 생방송의 묘미예요. 생방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관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로 고개를 팍 숙이냐? 면목이 없는 겁니까? 예? 고민이 많은 거죠. 고민이 많은 거군요.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당 요새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뜨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구 대표가 시나리오를 짜서 저한테 주셨어요. 오늘은 정의당 특집으로 꾸며보겠음. 안철수 신당 뜬 이후로 지지율 낮아지고 있음. 그게 이제 원인이 요지만 뭐야? 예. 요지만 요지만 그러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 청와대도 기자들이 요지만 그러고요? 질문 요지 청와대도 그렇죠. 회람을 그렇게 하죠. 요지만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여하튼 한번 쭉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조성주 소장님 어제도 일정 많았어요? 뭐 어제는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정은 많은데 요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예. 일단 원래 저희가 안철수 신당이 생기기 전에 국민의당이죠. 네. 안철수 신당이 안철수라는 이름을 넣으면 지지율이 3.4% 오르고 안철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국민의당 지지율을 물으면 3.4%가 내려간대요. 그래서 당 이름에 안철수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철수의 당.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그 전까지는 두 자릿수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상당히 선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야말로 폭풍 기대였죠. 그리고 당원이 막 급증하다가 갑자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온라인 입당을 하면서 수만 명이 밀려들면서 또 갑자기 여기가 가세가 확 기우는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하튼 좀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은 기존의 그 안철수 신당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국민의당 아직 뭐 국민의당이죠. 창당은 안 하셨지만 국민의당이라고 부르는 게 네. 맞겠죠. 국민의당이 출연하기 전에 뭐 정의당의 지지율이 잠깐 이제 두 자릿수에 가깝게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여론조사에 단순히 그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정당에 좀 뿌리박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얼마나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느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정의당도 그렇게 뭐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또 유력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이 창당되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한쪽에서 이제 그 국민의당에 대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더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빨리 제1야당을 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더 민주당으로 또 온라인 입당이나 이런 걸로 달려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요 사이에서 좀 지지율이 좀 빠졌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다시 한동안 빠졌던 지지율이 좀 회복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요즘 여론조사에서는 뭐 다시 이제 5%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입당자도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가 2만 명을 돌파하기 전이어서 네. 이 방송 하는 와중에 이제 심상정 저희 대표께서 2만 명을 돌파했다는 막 이제 예. 굉장히 그 기쁨의 제스처를 하기도 하셨는데 이제 그저께 3만 명을 돌파해서 저희도 꾸준히 당원 수가 늘고 있고 그렇군요. 뭐 지지율도 좀 팟짱의 회복하고 역할이 있습니다. 큰 겁니까? 네, 팟짱의 3만 역할이 더- 없다고 할 수 없죠. 아 민망해요. 지금 강상구 대표 뭐라고 표정은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 저 아줌마 무슨 말을 하는 완전 얼굴에 저 아줌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 표정인데요. 그래도 뻔뻔하게 저는 팟짱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를 주장하고 싶어요. 네. 안 되나요? 저희 아닙니다. 둘의 역할이죠. 그렇죠. 예, 훌륭하세요. 예. 진보 정치인 파이팅. 포레버. 그래 뭐 예, 포레버. 장기 집권. 네, 영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3만 명을 돌파하고 그랬지만 지지율은 좀 떨어졌어요. 네, 3%대로 주저앉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5%에서 6%를 왔다 갔다 했던 거에 비교하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해외에서 돌아온 강상구 대표는 가시기 전에는 한 6%에서 5% 정도였 7%였나요? 그랬군요. 네, 7%까지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당 지지율이 3%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멀리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한 시각에서.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요. 네. 사실 초반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못 그래요? 물어봤어요. 어떤 건데요?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갑자기 들이대. 예, 아까 그 바뀐 것 중에 네. 원래 장윤선의 팟짱이었거든요. 네.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되게 네. 뜬금없는 질문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우리 한참 현안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거 밀리신 건가요? 시청자들이 당황할 것 같아요. 밀렸죠. 그러면은 이게 밀린 사람들의 심정을 아시겠네요. 정의당 심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좀 밀렸어요. 밀렸어요. 밀렸는데 네. 조성주 소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쌈 구경이잖아요. 싸움 구경. 네, 싸움이 났어요. 네. 옆집에 음. 크게 싸움이 났죠. 네. 사람들이 다 그 싸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네. 그러면 싸움이 안 났을 때는 네. 그냥 저 차분하게 선택하면 되는데요. 싸움이 나면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길 바라죠. 네, 지지율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야, 정의당 지지율 빠진데 또 팟짱을 활용하는구나. 네, 아니 그래서 그 정세가 네. 국민의당과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과 네. 더불어민주당이 싸움이 났기 때문에 네. 지금 관심이 그리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네네. 그러면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됐었겠죠. 네네. 그 대책은 뒤에 좀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는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더불어민주당하고 겹치는 면이 있어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지지하셨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좀 약한 것 같고. 노태우?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죠. 이게 당황했어요. 이게 외국을 뭘 이게 먹고 생방송이 온 거야. 아니었으면 이게 생방송이 아니었으면 편집했을 텐데. 이거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나갔네. 큰일 전 났네. 세계 119개국의 강상구 노태우 발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들 네. 중에서도 좀 더 참신하고 선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일부가 정의당을 지지했었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양당은 정말 싫어. 제3세력 나는 무조건 제3세력이야. 이런 분들 네네. 가운데 정의당 지지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집이 제대로 불났잖아요. 막 벽돌 빠지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네. 그럼 벽돌 채워 넣어야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잠시라도 그쪽에 가서 지지율을 그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그러면 것이고요. 정의당 그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지자들 중에서 정의당 지지자들 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이 최근에 바뀌신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세력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 전까지는 정의당이었는데 네. 이제는 더 강한 제3세력 네. 으로 보이고 스스로 그걸 표방하는 안철수 신당이 등장한 거죠. 네네. 그럼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일단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보면은 정의당에서 빠진 지지율에서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지지자들보다 네. 더민주당으로 넘어간 지지자들이 더 훨씬 훨씬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 거죠.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이번에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막상 총선이 시작되고 이러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정의당은 좀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거 좀 견디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조성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죠. 위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여기서 이제 좀만 버티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정당을 할 자격이 없겠죠. 지금은 이제 위기라고 봐야 되고요. 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많은 사람들이 격언처럼 얘기해 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구도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3당에서 4당에 돼서 구도가 달라진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정의당의 메시지와 비전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총선 때까지 한 4~5% 지지율로 네. 그냥 끝날 수도 있을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정의당 역시 지금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상 대책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정의당이야말로 지금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 때군요. 비상 계획, 예? 예.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강상구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아까 정의당 지지율이 왜 빠졌는가 네. 그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훨씬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아주 세세한 정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 정의당에게 예.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싸움에 엉켰어야 돼요. 싸움에 뛰어들었어야 돼요. 두 집이 싸움이 났는데 할 게 없잖아요. 한 집 마저 더해서 셋이 싸우라고? 네. 싸웠어야 돼요. 그래요? 저는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뭐 그 싸움의 방식이 싸움은 뭐냐? 말려야 되는데 흥정은 붙이고. 그렇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싸움은 말리거나 말려야 되고 네. 흥정은 붙여야 되는데 예. 그 말리는 사람이나 붙이는 사람 둘 다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말리거나 붙이는 겁니다. 예. 그 싸움에 끼어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된다. 네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보통 이제 그 제3당 특히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은 언론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뭐 야권 전체가 언론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요? 예. 예. 그래도 매일 나오잖아요. 그 제가 물론 종편 뭐 이런 거 있어서 네. 문제지만 근데 보면은 이제 보통 언론이 정치권 뉴스를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서 옛날부터 비판하지만 정말 안 고쳐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2% 만든 거잖아요. 첫 번째가 예. 경마식 보도 예. 그래가지고 그 순위 경쟁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1번마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번마가 바짝 추격하고 있죠. 뭐 이런 예. 거. 예. 3번마 예. 주저앉았습니다. 예, 이런 거를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네. 재밌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동정보도. 오늘 누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네. 누가
문을 걸어 잠그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보도하죠. 이게 네. 말하자면 정치권 삼시세끼 프로를 계속 뭐 언론이 네. 중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보 정당은 언론에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데요. 진보 정당이 자신만의 컨텐츠를 유통시킬 유통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저는 요즘 같은 때에는 사각 프레임 안에 네. 그 싸움만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장 안에 네. 싸움에 대한 보도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장 안으로 끼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싸움에 들어갔어야 되느냐. 저는 제가 이제 이거는 다 약간 지난 일이기도 하고 가정이긴 해도 저는 안철수 신당 뜨고 연초쯤에 네. 심상정 대표가 그때 왜 연말 연초쯤에 왜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선거법 관련해서 네. 그때 그 전까지는 연동형 비례를 열심히 주장을 하시다가 네. 이게 이제 워낙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다음에 비례 줄고 지역구 구성 늘어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결론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대세가 되긴 했지만 그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네. 야권 전체에게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위한 네. 그 연석회의 같은 거를 제안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중요하냐면 네. 그 안철수 대표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거든요. 동시에 도저히 될 수 없는 주장을 해요. 네.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한 당이 200석 이상 갖는 거는 어떻게든 막겠다. 근데 야권 연대는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 네, 주장을 네, 하고 계시죠. 되게 특이한 주장. 네. 그러면 여권 연대를 하겠다는 건지. 근데 야권 연대를 안 하면서도 새누리당의 완승을 막겠다 이런 기묘한 주장을 하는군요. 네, 네. 하는데 그게 실제로 될 수 있으려면요 연동형 비례대표가 대표제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자, 각자 자기 지지율대로 그렇죠. 그 의석을 얻고 새누리당 과반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은 안철수 대표는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요. 정의당은 그걸 주장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의당이 싸움에 사실은 끼어들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네.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이에 새로 한 분이 오셨어요. 네. 원래 8시까지 와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저는 안 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조금 늦게 나왔더니 한 50분 걸려가지고 그 초보 운전이에요. 예, 그 도로가 금요일 날 또 추운 금요일 날은 차가 많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추워서 오늘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하튼 차를 유구무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참 걱정인 게 지금 저희 방송 시작한 지 8시 22분 지났는데요. 요 정도 되면 저희가 생방송 할 때 댓글이 막 올라와요. 네. 예, 그래서 누구 반가워요라든가 뭐 질문해 주세요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댓글이 없어. 세 분이 정의당에서 유구무원이시군요. 세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다들 지금 팟짱을 지켜보시는 애청자분들 또 시청자들께서 유구무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보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출범 이후로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비판적으로 기자니까요. 저는 누구에게나 다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데요. 아, 그래요? 정치부 기자들 욕 많이 먹어요. 예. 지금까지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 아니요, 두루두루 욕을 먹습니다. 다.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이 굉장히 젊은 진보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응에서는 별로 신선한 대응을 보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선거제도 개편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그 밖에 다른 이슈들을 뭘 하고 있는지가 잘 눈에 띄지 않았다. 물론 다 하고 계세요. 노동의제, 청년의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 특히 이제 국가안보와 관련돼서도 실제 김종대 단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만 딱히 이거다. 정의당이 요새 욕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에 띄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은 언제나 새 것에 민감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한다면 그걸 집중 보도를 했을 텐데 그런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심상정 대표가 연두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을 좋은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제1의 총선 전략이다. 1월 중에는 예비내각과 정책자문기구를 발족시켜서 유능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월 말이야. 1월 말이거든요. 지금 22일이잖아요. 다음 주 한 주 남았어요. 1월 중에는 예비내각과 정책자문기구. 나 조용히 하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학생들 같아 지금 분위기가. 말이 없죠. 교무실 끌려왔어 지금은. 예.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게 네. 저는 지금 현 당직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네. 두 분 아직 당직을 안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저는 이제 네. 심상정 대표의 네.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약간의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래? 당 대표님. 제2의 장난 레이저야? 아니야.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이게 생방송에서 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군요. 그럼요. 예. 이게 얼마나 다 기록으로 무서워지면- 남습니다. 예. 사실은 심 대표님이 예. 지난번에 근데 심상정 디스 방송이야. 지금 그냥 댓글 좀 달릴 거 오늘 그냥 가져 그냥 컨셉. 지난번에 방 이게 뭐야 진짜 이게. 200만 조회 예. 그 달성했던 네네네네. 그 영상 있잖아요. 예. 사이다. 예. 사이다 영상. 사자우. 예. 그래서 뭐 심상정 사자우. 국회의원 연봉 1억 2천 왜다 받아요? 뭐 이런 이거 있잖아요. 예. 시원하다고 목 조르는 하셨잖아요. 거예요, 예. 봤어요. 얼마나 시원했어요. 예. 그죠? 예. 예. 평소에 말씀을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그렇게 하세요. 아 진짜? 정말요? 우리한테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또 말씀이 다 그만두세요.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게까지는 하시고요. 아니고. 예, 다 그리고- 그만두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또 말씀이 네. 이렇게 풍부하시죠? 네. 좀 그렇군요. 길고요. 네. 그래서 늘 저 필리버스터예요. 야 정말 얘기를 좀 들어보죠. 심상정 아니 필리버스터.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게 아니 이제 아니죠. 할게요. 예, 그러니까. 하세요. 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사전에 약간 이제 뭐 조성호 깔아놓고. 소장님의 네. 심정을 이해합니다. 아니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을 해보면 예비내각을 원래 이제 작년에도 한다고 하셨고 12월에도 한다고 하셨고 원래 그러니까요. 11월에 하려고 하셨고 예. 근데 저한테는 이제 작년 예비내각은- 가을에 대표 그렇죠. 되시자마자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예비내각 할 거니까 오마이 TV에서 생중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여태 연락이 없어. 예비내각은 이제 하신다고 계속 하시는데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계속 늦어진다는 건 네.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조각에 쉽지 않다. 네. 뭐 그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야당이 예비내각 같은 걸 추진하는 것은 방향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걸 계속 해야 된다. 네. 영국의 노동당이나 뭐 프랑스 사회당이나 뭐 이런데 다 독일도 다 예비내각 가지고 해요. 야당들이 그거 네.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분야의 예비내각에 누가 들어오네 만에도 이제 언론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이제 노동당도 코빈 같은 이제 왼쪽에 네. 그 저희가 당수가 되니까 원래 예비내각의 경제장관으로 올리던 사람이 올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데 뭐 지금 정의당의 실력과 이런 걸로는 당장에는 이제 좀 화려하게 꾸리기는 어려운 현실을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걸 못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건데 저는 아까 그 안철수 그 신당이 뜰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정당이. 근데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네. 정치 환경 제도 변화에 올인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오히려 네. 선거제도는 중요한 문제여서 잘 싸워야 되지만 네. 정의당은 전국 순회 같은 거를 좀 더 빨리 떠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호남이든 영남이든 뭐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을 훨씬 밑바닥 순회를 좀 빨리 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장 진보 정당의 장점은 현장감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고민되는 게 아까 그 강상구 대표님은 이제 연동형 비례를 이제 안철수 뭐 이렇게 해서 던지자 이랬는데 저는 그 시점에 새누리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선거 이렇게 나오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안철수 신당 생기지 않았냐. 거기가 이제 이 이득을 다 가져갈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하라는 거냐. 네. 근데 이 얘기를 딱 들고 나오는데 더민주당 쪽에서도 네. 그렇지. 왜냐면 그때 경쟁 관계로 확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의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거의 날라가는 분위기가 그냥 돼버리더라고요. 네. 이해관계가 달라진 거죠. 새로운 변.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았을까? 당시의 상황이나 그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싸움판에 정의당이 어떤 네. 방식으로 뛰어들어서 그건 판을 저도 주도하려고 시도했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선이 더 확 꺼졌을 거거든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고요. 당론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김종철 부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비내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조성주 소장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측면이 조성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서 예비내각 정의당의 예비내각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심상정 대표가 예비내각을 제안할 때 네. 그러면 비례대표를 제안하는 건지 이런 거가 좀 맞물려 가지고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비내각으로 이제 조각된 뭐 김종대, 그다음에 뭐 추혜선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총선하고 거리가 있는 사이에 이제 됐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것을 뭐 비례대표 연동을 반드시 시킨다거나 이러지 않아도 동의가 됐는데 이제 점점 이게 정치의 계절이 더 바싹 다가오니까 이게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해서 이제 앞부분에 지지율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안철수 신당 나가면서 더 민주당에 대한 지원 정서가 더 생겼다. 그 얘기 아까 했어요. 우리. 그렇죠. 다 했어요. 네, 그걸 다 했고 늦으신 게 확실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느낀 게 그저께 저희 이제 정의당의 이제 동작구 위원회 입당하신 분이 이게 더민주당 입당해서 좀 문재인 대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네. 일정하게 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현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성주 소장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전술을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개혁 중요하죠. 왜냐하면 룰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들어가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마저도 이제 봉쇄됐다. 그것도 정의당식, 진보정당식으로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국회에서 지금 농성을 얼마나 하고 계신 건가요? 며칠째 하고 계시죠? 오늘도 하고 이제 며칠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몇 달이 됐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 예. 달이 됐는데 국민들은 정의당이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는지조차도 아직도 하고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카운트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댓글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방송 왠지 어수선하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것도 있고요. 야당 단합하고 승리하세요. 부탁합니다. 이여일야 승리가 눈앞에 있어요.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이번 총선에 야권의 명운이 걸렸다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들 지적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조성주 소장께서는 일찌감치 전국 순회 밑바닥 콘서트 같은 것들을 좀 네. 했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강상구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예비내각이요. 네. 예비내각 아까 아니 왜냐면 둘만 얘기하고 제가 얘기 못했어요. 예. 알아요. 네. 네. 예비내각은 그게 내각이긴 한데 예비라서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각이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뭐 그 심 대표님이 출장이 길었다. 심 대표님이 접촉한 그 분이 여러 분 계실 텐데 그 네.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른 데서 하셨다는 말씀을 한 서너 달이 거쳐서 들었어요. 예. 사실인지는 몰라요. 서너 네. 달이 거쳤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집권하면 장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예. 그리고 아, 뭐냐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실제 내각이 아니라 예비 내각이잖아요. 제가 예비라서 안 된다는 뜻은 작은 정당이 그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예비 내각이라고 하는 구상을 그 실행시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김종철 김종철 씨. 예, 김종철 씨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 당에 내가 예비 내각으로 들어가는 게 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 대상은 대부분 명망가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는 또 이게 그 다른 당들의 인재 영입하고 겹치면서 이게 이미지가 비슷해질까봐 걱정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인재 영입이 대한민국 정치를 일정하게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예. 예. 평소에는 빈혈 정당이에요. 그래서 누워 있어. 네. 그러다가 선거 때 되면 네. 나가서 뭘 해야 되니까 무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 저 수혈하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때만 되면 수혈해요. 근데 이런 식의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그 예비 내각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더욱 그럴 텐데요. 전문가 위주로 영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 안에서 성장한 정치인들은 예비 내각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당 안에서 이게 지금 성장한 당 안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조성주 소장은 당 안에 계시지만 과거에 청년 운동을 네.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상당한 전문가로 뭐 당 안에뿐만 아니라 당 바깥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 예비 내각하면 안 돼요? 네. 예컨대 아, 그런 뭐 방식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조성주 소장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영입 제안을 못 받았구나. 아, 예. 이미 영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잡은 모에는 고기를 주지 않는다. 뭐지? 예. 아, 너무 그렇다. 예. 아이,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예비 내각을 구성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이 좋은 정당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주로 외부에 그 명망 있는 인사들을 모셔다가 네. 멋지게 진용을 갖추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할 그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앞으로 예전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보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시절에 김종철 부대표께서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민주노동당 시절에 보면 청소노동자도 이제 영입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농민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계급과 계층을 대변하는 분들을 모셔서 아 저런 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뭐 최순영 의원처럼 이를테면 과거 역사에서 YH. 그렇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뭐 그런 사건의 당사자였던 분, 그 정말 노동 현장에 계셨던 그런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좀 세워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 꼭 뭐 대학 교수, 뭐 무슨 아니 어디 그래서 대기업 제가 드리고 임원 싶은 뭐 이런 말씀이 게 아니라. 그거예요. 네. 그 예비 내각 구성의 과정이 네. 명망가를 모시는 과정이 아니라 네. 아 근데 그 지금 명망가를 모시는 과정이에요?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안에는 그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아, 보고요. 네. 큰일 났네 이렇게 비판해서. 근데 제가 오늘 전달해 네. 드릴게요. 자. 예. 신상정 대표 보고 계실 걸. 아 예. 그 캐나다
네. 트리도? 네, 트리도 총리가 내각 구성했을 때 다 감동했잖아요. 네. 그런 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를 공개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고 그 내각 구성 시도가 조성주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 순회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런 것과 맞물렸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안철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는 그 과정에서 네네. 당신들은 인물 영입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노동자, 농민들, 서민들, 자영업자들, 청년들을 네. 영입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 구성하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간다. 이게 진짜 예. 인재 영입 아니냐? 이렇게 갔어야 된다 네.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 조성주 판에는 소장이? 못 끼어들고 그 섀도우 캐비넷은 그냥 조용히 구성하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직격탄을 지금 세 분이 던지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비 내각은커녕 당직도 맡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발언 수위를 높여 보시죠.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건강한 비판이 있어야 그 당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거니까 그 감정이 실린 비판은 아니다. 이런 점을 정의당 지지자들께서는 꼭 알아주시고 해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분이 지적하시는 공의 그 내용을 당 내에서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것을 모두 뭐 리더십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일단 사전에 좀 깔아놓고요. 지금 그런데- 목소리 톤이 세 단계가 확 내려가네요. 자신이 없어. 야 이게요 목소리가요 다 드러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요. 예. 조성주 네, 소장 그런데- 얼굴 빨개졌다.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좀 묘한 얘기인데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오마이뉴스 네. 에도 책임이 있다. 이상한 얘기처럼 왜 들릴 수 남 있는데 탓이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본인 우리 탓인 거죠. 뭐냐면 지나치게 미디어 의존적으로 정당에 갈 때,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오히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이제 저걸 보고 찍고 예를 들면은 보도를 하는 건데 정당이라는 존재가 그냥 미디어에 어떻게 비춰야 되나 예를 들면 언론이 우리를 얼만큼 다뤄줄 것인가를 자꾸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세우고 그걸 가지고 미디어를 설득을 하는 거지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렇게 기존의 이거에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정당이. 네, 예. 저는 오히려 정당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때론 싸울 수도 있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세우고 설득해야 되는데 정의당이 이제 그 계속 언론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가 워낙 그 소외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친화적으로 최근에 많이 가려는 게 있어요. 뉴미디어를 많이 개발하고 팟캐스트나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에 좀 더 나오게 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네.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이 때로는 이제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해서 그 사이에 적정한 어떤 그 중간지대가 필요한데 약간 저는 그 작년 저 역시 이제 작년 당대표 선거 때 그 언론의 주목을 조금 받았지만 그 이후로 정의당이 조금 미디어에 취하는 게 아닐까? 정당 전체적으로 좀 그런 그렇군요.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정의당은요, 팟짱에 오마이뉴스에 고마워해야 돼요. 요새 어느 미디어가 이렇게 정의당 관계자들을 때로 모셔다가 1시간씩 일주일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풀로 듣는 저기 서비스하는 생방송으로 아침에 생방송에 점심에 재방송 틀어 또 라디오로 요약해가지고 만들어 또 서머리 영상 만들어 저는 아까 굉장히 조성주 소장님이 굉장히 고마워요. 잘못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예, 저희가 그 진보 정치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조성주 소장 처음에 뭐 리더십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오마이 디스로 저는 특히 장윤선 기자님이 정말 그러니까 예, 디스로 이렇게 돌아섰어요. 훌륭하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됐고요. 김종철 부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여전히 아까 말했던 그 현장성에 좀 방점이 가 있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불렀다, 어떤 밴드가 어떤 노래를 불렀다 하면 그 자체로 노래도 좋지만은 저는 어떤 때 이 그 노래에 대해서 이제 막 더 좋고 막 이러냐면 그 뭐 콘서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막 그 관객들하고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호흡할 네. 때
그때 그 환호성 같은 거 들으면 아 나도 이 노래 좋아하고 막 느낌이 좋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 진보 정당이 대중하고 호흡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좀 옛날 얘기여서 그렇지만 민노당 초기에 민노당 전혀 안 나올 때는 권영길 대표가 10만 킬로 대장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시장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한 20cm짜리 연단 놓고 그냥 본인이 막 연설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살림살이 예,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연설하고 뭐 그러면 뭐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 반응이 막 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아 저 사람 옛날에 대통령 나온 분 아니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한 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공단 지역이나 공업 지역으로 가면은 네. 이제 노동자들이 나와요. 나와서 약간 옛날 민주노총 총파업하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당 대표로 해서 이제 왔다는 거죠.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옛날부터 진보정당 하면서 거리로 나가거나 현장으로 가면은 각광받을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진보정당 정치인들은 그 뭐 노회찬, 심상정, 뭐 유시민 같은 뭐 이런 분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가 나름 그런 걸 굉장히 노유진의 팟캐스트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런 걸 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되려면은 예를 들면 정당 연설회를 뭐 광화문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 도시를 순회하면서 네. 막 이렇게 세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그 시민들이 네. 예를 들면 부산 시민 어디 뭐 대구에서 어디 그래서 욕을 좀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그 정의당의 정치인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거고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는 거고 네. 지지자들이 생기고 그 과정을 뭐 그 생중계로 뭐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하면 야 저게 진짜 정당이 대중하고 호흡하는 거 아니냐. 네. 난 저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아쉬운 거는 그런 팀 플레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좀 개인 정치가 좀 너무 발전한 측면이 많이 있더라. 그렇군요. 네, 그런 좀 결국 아쉬움이 현장이 있어요. 답이다. 현장으로 다시 가서 진보 정치의 생동감을 다시 좀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길게 얘기하신 걸 굉장히 짧게 잘 정리하시네요. 아, 네. 근데 실제로 심 대표가 그 올해 저 뭐죠? 신년 기자회견? 네. 예. 그 기자회견만 보면요. 네. 그 고민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진보 정당의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고민. 그다음에 현실 정치 와 관련해서 네. 총선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한 고민 사이에서 이 생각이 깊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사회적 약자를 헌신적으로 조직한 정당만이 민생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신년사 내용을 뜯어보면요. 그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어요. 네.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봤을 누가 때는 뺀 거 아니에요? 없었고요. 아니 그럴 리가 저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20대 정당 활동 시작한 이래 어떤 영화와 관직도 누리지 못했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이 이 당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저한테 계속 이 당의 주인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현장 속에서 살아 움직여 왔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애정, 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실제로 헌신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민생 정치의 핵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잘 발휘가 안 되고 네. 그 신년 기자회견문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뒷부분에 네. 그 야권 연대와 네. 관련한 구상만 있죠. 예,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돼 예. 있는 거죠. 예. 그게 어떤 그 정의당의 현재 그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인 것 같아요.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더 세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야권연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거면 그냥 당을 합치지 왜 야권연대를 당은 또 죽어도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또 서바이벌을 위해서 야권연대는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밖에 다른 이슈들을 점유하면서 정의당이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지는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우리 파이를 늘리겠다. 이거는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밖에 다른 면에서 진보정당,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 정의당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막 특별하게 그래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런다
당이 필요한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이슈는 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야권 연대는 하자 그래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호 모순 이율 배반적인 이런 것은 있는 게 아니냐. 아, 나 오늘 욕 되게 많이 먹게 돼.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좀 세게 비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합치자 그러세요? 조성주 소장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특히 요즘에 많이 듣죠. 근데 이게 이제 이 팟짱을 시청하시고 청취하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아니 새누리당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야권이 분열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네. 이런 건데요. 야당은 원래 복수로 있으면서 대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할 때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치열한 경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연대하는 겁니다. 공통의 목표가 있다면. 근데 지금 자꾸 연대가 먼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간의 경쟁은 없고 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 신당의 이제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네. 대표가 우리 야권 연대 없다. 이렇게 들으면 이제 지금 뭐 정권의 어떤 난폭한 이 독주를 막고 싶은 분들한테는 화가 나시죠. 네. 근데 2월달에 가도 안철수 대표가 우리 야권 연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아니 그때 가면 또 말 바꾸는 게 정치거든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지역마다 지금이야 공식적인 창당 전에 야권 연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세를 불리시는 거지만. 네. 아니 그 정의당은 저는 솔직히 그냥 지금 오히려 노선 경쟁 진짜 야당으로서 선명한 노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연대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냥 야권 연대만 이제 자꾸 남아서 사람들에게 정의당의 존재감을 오히려 네. 상실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위 이제 야권 지지자들의 심정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가 너무 이제 막 나가니까 이걸보다 더 후퇴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네.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뭐가 잘못됐길래 그러니까 꼭 박근혜 정부가 아니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갈증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야권 연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한 그런 정서도 반영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한 뭔가도 같이 포함시켜서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조성주 소장 말씀대로 야권 연대만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의당에서 좀 회의를 했었어요. 시도당 내부에서. 위원장들하고 예, 이제 예. 심상정 대표하고 회의를 했는데 네. 뭐 나온 얘기 저도 뭐 제안을 했지만은 저는 어떤 사회를 위한 야권 연대, 총선 연대 뭐 이런 걸 앞에 걸자. 그러니까 그냥 야권 연대라고 하지 말고 제가 뭐 제안한 거는 예를 들면 평등 사회 건설을 위한 총선 연대든 아니면 불평등 타파를 위한 총선 연대라든 이렇게 그 네이밍을 하고 네. 그걸 위해서 하자라고 이제 좀 제안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번에 그런 내용이 좀 반영이 좀 덜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범야권 전략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운동권 용어거든요. 범야권 전략협의체가 뭐야? 되게 어렵다. 군사용어 같기도 하고 전략협의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 네. 의견에 다 동의해요. 근데 좀 센 네. 얘기 우리는 해야 네, 된다. 네. 그 대한민국에서는 급진 이런 말 들으면은 좀 약간 오들오들 떨잖아요. 좌빨? 네. 아니 그 정의당이 좌파지 그럼 우파입니까? 네. 그 급진적 정책 얘기해야 되고요. 그거를 그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뭐 먹을 거는 다 매운 거
고춧가루 팍팍 뿌려가지고 네. 저 몇 개 다 드시잖아요. 네. 정책만 그렇게 저 매운 걸 싫어하시고 순한 것만 좋아하시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정책도 한국인의 스타일에 맞게 얼큰하게 급진적인 정책. 근데 사실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내세웠던 우리가 그랬거든요, 급진적인 정책들을 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공약으로 많이 갖다 썼잖아요. 물론 하나도 안 지켰지만. 네, 아니 저는 뭐 그래서 대단한 분이에요. 또 네, 진짜. 지금 시기에 네. 정의당이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정책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총선 정책도 뭐 나중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발표하시겠지만 네. 그냥 좋은 얘기들 이런 걸 내놓는 게 정의당의 진보정당의 역할은 아닐 거다. 자, 그러면 네. 지금 내놔야 되는 급진적인 사회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요. 근데 지난번에 저는 지난번에 제가 회의를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얘기 네. 말씀해 조성주 주세요. 소장님이 만든 아주 분들이 전문가예요. 이분이 아, 있어서 그래요? 빨리 조성주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근데 네. 이걸 먼저 얘기하면 돼. 우리 정말 안 되지 않아요? 야심차게 나중에 빨리. 발표할 아이. 건데 그 저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제가 예. 저는 뭐 예를 들면 야, 박근혜 이렇게 대통령 판을 만들어줬는데도 얘기를 안 하네. 박근혜 아쉽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그 대통령 소환제는 없어요. 네. 대통령 파면제. 네. 대통령 소환제, 대통령 파면제. 네. 그 아. 홍준표 도지사 이런 힘없는 사람들 예. 물론 경남도에서 예. 그러면 친박도 아니고 근데 경남도에서 전횡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이 그렇게 투표하셔가지고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네. 네, 주민 발언. 그게 노력하셨고 그거 굉장히 소중한데 네. 대통령한테는 왜 못합니까? 저는 아. 그런 거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네. 소환제, 대통령이 똑바로 못하면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네. 하는 거고요. 아, 국민들이. 네,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강상구 뉴질랜드 구상 내놓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만 그런 네. 것을 할 수 있게 의원들의 권한으로 하면 안 된다. 된다면 국민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그러면 말씀을 그러면은 주셨어요. 도지사 소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리고 지금의 그 분노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바꿔야 된다, 확 뒤집어 버려야 돼. 네. 이런 열망들을 네.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네. 그 진보 정당이 제안해야지 누가 제안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저는 이런 거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이거는 저의 약간 이상한 주장이긴 한데 네. 아마 다 반대하실 거예요. 정의당 안에서도 반대하시고 이럴 건데 네. 아니 파면제 말고요. 예를 들면 네. 저는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예. 정치의 영역이에요. 정치 네, 영역은 사회 정책이라고 그렇고요.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네, 사회 정책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사회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는 각종의 그 네. 연대 정책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제일 화나게 하는 것은 화가 많이 나게 세요. 시민들이. 네. 진짜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기 전에도 화가 나 계셨어요. 우리의 삶을 정말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이 사회 구조 자체입니다. 정의당은 그거하고 맞서는 정당입니다. 제가 그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네. 다소 이런 표현을 했던 건 정의당은 진짜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우리는 6시에 퇴근합니까? 5시에 퇴근하는 사회 만들자. 4시에 퇴근하는 사회도 만들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5시 칼퇴근법. 예, 5시 칼퇴근법 이런 네. 거. 그래서 5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6시 내 고향 보세요. 회식하면 2차까지 하고도 9시에 집에 가서 드라마 보실 수 있는 사회. 네. 그런 사회. 그리고 네. 아이를 찾으러 부모가 어린이집 시간을 발을 동동거리며 뭐 이렇지 않은 사회. 그거 퇴근 시간 1시간만 당기는 사회 만들어도 우리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정의당은 사실 그런 사회를 꿈꾸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정당입니다. 그런 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삶의 어떤 근본적인 질을 바꾸는 정책 네. 이런 걸로 이번 총선에 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시 출근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무조건 9시 9 to 5. 우리는 기반하지 않아요. 9 to 5, 9 to 5. 9 to 5? 9 to 5 하는 좋아요. 거. 예. 법을 제가 이름을 5시 퇴근법으로 할지 9 to 5 법으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5시 칼퇴근법 좋네요. 5시 칼퇴근법.
5시 칼퇴근법. 네. 그거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정의당 가입 많이 할 것 같아요. 딱 거길 노린 겁니다. 애 찾으러 네. 가려면 아주 그냥, 그리고 맨날 선생님한테 네. 미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7시면 전화 오잖아요. 어머니, 언제 이제는 데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괜찮은데, 전 괜찮아요. 근데 애가 좀 네. 힘들어 하니까요. 어머니 좀 일찍 오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질은 선생님들 일찍 가고 싶죠. 예, 그래서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사회가 불평등하죠. 임금은 안 오르죠. 그리고 또 뭘 나가보세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뭘 살 수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에 전월세 대란에 뭐 너무너무 이슈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보 정당이 제일 가열차게 싸워줘야 되는데, 물론 싸우고 계시지만 어떤 한 영역에서 특별하게 그런 거를 못 만들었는데, 아, 이런 게 가능하겠다 싶기도 하네요. 굉장히 좋은 법안이네요. 또 딴 거 있어요? 아, 재밌다. 여러 가지 네, 있는데요. 뭐 있지만 오늘은 요것만 다 내면 안 뭐 된다. 있을지? 안 됩니다. 한 2주 전에 했는데 오늘은 기억이 안 여기까지. 나네. 근데 이게 제일 좋았어요. 네. 저는 조성수하고 이제 사전에 좀 토론도 했는데 네. 5시 칼퇴근법 딱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멍했다가 이거 좋은데? 이거 저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화끈한데? 이런 네, 생각이 딱 그러네요. 들면서 예. 사실은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걸 뭐 이렇게 정부에서 어떻게 뭐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법률로서 생각하지 않는데, 대신 노동 조건이나 근로 조건에서 내 삶에 정말 피곤하고 네. 막 이렇게 피로에 쩔어 있고 이런 것은 막아줄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북라파에서는 목요일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 토, 일, 사흘을 쉬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주 5일 근무제 한 지도 한 몇 년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이번 말씀하신 대로 5시 칼퇴근법이 만약에 된다면, 정말 일단 엄마들이, 일하는 엄마들 걱정이 많이 줄어들 너무 것 많이 같아서, 예, 그거 좀 꼭 좀 해주세요. 네, 법안도 그거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20명 있어야 돼요? 예, 법안도 다 국회의원 지금 20명 있어야 돼요? 만들어놨고요. 예. 북유럽이 금요일 날 쉬나? 정의당이 이겨야죠. 아, 네. 그래요. 예. 북유럽이 금요일 날 쉬어요? 안 쉬어요? 목요일까지 이제 가서 해야지 뭐 내가. 그래요? 예. 워낙 가보질 일찍 못해가지고. 금요일 날 뭐 오전만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전 들었어요. 예,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정의당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좀 뭔가 좀 활발한, 좀 이렇게 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진보 정당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여기 세 분 앉아 계시지만 세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는 지도부고요. 어느 당마다 소장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당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얘기한 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10년째 소장이라니. 진급이 안 돼? 진급이. 방금 네. 소장파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노년이에요? 뭐 그렇진 않은데요. 아, 그러니까 하긴 근데 진보정당 다 연령들이 좀 젊으셔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한국의 진보 정치가 잘 뿌리 내리고 잘 돼야 민생이 그만큼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세요. 원래 저 강상구 대표를 대신해서 들어오셨다가 몇 번 하신 거죠? 4번이네요. 4번. 네, 좀 더 하고 싶으시죠? 근데 뭐 더 하고 싶긴 한데, 네. 또 이제 유능하신 두 분이 또 이렇게 원래 스텝을 다시 잡으셨으니까, 네. 저는 그동안 이제 조연으로 잠시 출연했던 것에 무한히 만족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 소장님부터 하실게요. 네, 오늘 뭐 제가 정의당에 있지만 정의당 내부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도 하고, 뭐 근데 많이 쓴소리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솔직히. 약했어. 예, 약했어요. 제가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이 왜 중요한지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끊임없이 강변할 거고요. 한 번쯤은 들어주세요. 저희가 진보 정치의 필요성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과 관련한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말, 해야 되는 행동,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도 보면은
저 출연자 많으면 개성 있는 사람이 주목받잖아요. 네. 지금은 진보 정당만의 개성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야권 연대는 필요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논의에만 너무 매몰 되는 건 좋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야권 연대도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총선에서 야권 전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물론 그렇습니다. 포인트이긴 한데 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선의의 경쟁, 누구를 위한 경쟁,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한 경쟁의 속도를 좀 더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그 정치권의 그런 경쟁을 보면서 신이 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 정의당이 5시 칼퇴근법을 냈어? 좋아. 그럼 우린 4시 칼퇴근법. 이렇게 해주시면 포퓰리즘 경쟁. 조선일보가 포퓰리즘 경쟁이라고 쓰겠다. 여하튼 그런 게 얼마나 신나는 사회겠어요. 지금 그 정말 삶에 지치고 힘겨워서 정말 그 벼랑 끝에 선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응원의 목소리, 응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 팟짱을 매일 아침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하면 힘이 커진대잖아요. 정의당의 많은 분들이 또 힘을 모아주고 계시니까 힘내셔서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마무리가 공익방송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연대 없어요. 평화 없어요. 항상 경쟁과 전쟁. 상처받은 장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우월 갑질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런 분들 많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좀 활력 넘치는 발랄, 유쾌 상쾌한 그런 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